네덜란드의 어느 춥고 흐린 겨울 오후, 27세 여성이 따뜻한 방문을 마치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집에 올게요.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작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걸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노부모는 그리운 어조로 이런 날이면 그때가 생각난다 라고 말했다. 소녀는 입가에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향해 돌아섰다. 더 강렬하게 넘어집니다. 그의 부모님 집은 멀지 않았지만 빠르게 내리는 눈은 단순한 산책을 힘든 여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두른 젊은 여성은 달려오는 차들과 추위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얀 카페트이 깔린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 그는 여전히 창문이 켜져 있고 마지막 품목을 정리하고 있는 판매원이 있는 상점을 지나갔습니다. 더 멀리서 그는 두 아이를 데리고 웃으며 눈밭에서 놀고 있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남동생들이 서로 공을 던지는 익숙한 장면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각과 기억에 빠져있던 젊은 여성은 자신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부드러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작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고 걱정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이미 보도 모퉁이에 쌓인 눈 때문에 그녀는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이 쌓여 하얗게 된 담요 때문에 그는 주변 환경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미안해요. 못 봤어요. 그 젊은 여자는 우연히 그 남자를 밟은 것에 겁을 먹으며 소리쳤습니다. 노숙인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자 소녀는 그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와 더럽고 구겨진 수염을 가진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기동물에 더 가까웠어요. 매서운 추위 속에 그는 마치 세상에 잊혀진 인물처럼 보였다. 노숙인 남자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혹독한 추위에도 간신히 몸을 보호해주는 얇은 담요로 몸을 다시 덮으려고 했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 저는 익숙해요. 그는 목소리에 떨림을 숨기려고 했으며 말했다. 그 광경에 상심한 그 여자는 그가 밖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겨울 중 가장 추운 밤이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거기 괜찮으신가요? 오늘 밤은 엄청 추울 거라고 신문에서 들었어요. 그녀는 공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숙자는 품위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가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그의 배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고 그의 배고픔과 영양실조가 드러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녀를 이끌어온 인간애에 힘입어 이 젊은 여성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세요.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제가 뜨거운 수프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겠다는 결심으로 얼굴이 밝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제안에 조금 놀랐고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순진함이나 거짓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숙자로서 인간의 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료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홀랜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에서의 자원봉사 활동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고 항상 느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의 눈에 자신감의 빛이 빛나기 시작할 정도로 진실성과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사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요. 오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그녀는 그 낯선 사람을 도우려는 거에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녀 내부의 무언가가 그녀를 이러한 친절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마치 운명이 이 남자를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의 길에 놓이게 한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그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미스터리를 밝혀내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수락한 타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가혹한 현실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얇은 담요 위에 쌓인 눈이 떨어져 옷의 위태로운 상태,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천들이 엉키고 추위가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더욱 드러났다. 홀랜드는 함께 눈속을 꺾기 시작하면서 내 동생이 입는 옷이 집에 있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이라며 신이 나서 말했다. 타브의 모든 발걸음은 눈 속에 흔적을 남기며 고통의 여정을 조용히 목격합니다. 도중에 청년은 자신을 소개하고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이름은 토브예요. 그가 말하자 피곤한 눈에서는 희망의 불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감정적이었고 마치 인생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그의 표정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타브는 자신의 운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을 네덜란드와 공유했습니다. 알다시피 눈 속의 담요 아래에서 나는 너무 많이 떨려서 적어도 내일은 깨지 않을 것이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삶이 죽음을 받아들이던 삶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고 집에서 만든 수프를 즐기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회상했다.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홀란다. 노숙자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브가 감사와 약간의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젊은 여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타브는 집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밤은 항상 거리, 골목에서 보냈습니다. 집은 그가 꿈꿔오던 곳이었지만 언젠가 집에 들어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노숙인의 감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거주지의 모든 세부 사항과 환영하는 환경의 모든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거리의 추위와 외로움을 벗어나 실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타브의 감탄과 기쁨을 알아차린 홀랜더는 타브를 위해 형에게서 수건과 옷을 구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그녀는 새 친구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토브는 지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지으며 넘치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목욕과 집에서 만든 식사에 대한 전망은 그날 밤 그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홀랜드는 여전히 그녀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를 집 안까지 안내했고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 매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홀랜드는 타브에게 옷과 수건을 건네주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타브. 원하시면 면도도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에는 아직도 동생의 소지품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목욕을 즐겨라. 타브에게 이 제안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침내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더럽고 엉성한 수염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홀랜드의 모든 친절한 행동에 감사하며 눈을 반짝이며 옷과 수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브가 목욕을 즐기는 동안 홀란다는 누군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주방에서 수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선 활동에 참여해왔지만 노숙자를 집에 데려가는 것은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로부터 생명을 구한다는 느낌이 그의 마음을 기쁨과 목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이 야채 수프를 좋아할 것 같아요. 당근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야채를 조심스럽게 썰었다. 마침내 테이블 차림이 끝나자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토브, 수프가 준비됐어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했다. 그러나 그녀가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홀란다는 펼쳐진 장면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노숙자와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변형되고 알아볼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수염이 없는 깨끗한 얼굴, 젖어 묶은 머리, 상큼한 목욕 냄새가 어우러진 토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네덜란드,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사오였어요. 타브는 순수한 행복과 감사의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곧 흘러내릴 듯한 눈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타브의 변신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기절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타브는 자신이 괜찮은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홀란드는 이제 깨끗하고 매끈해진 얼굴에 손을 얹고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카메론,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그를 꼭 껴안았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노숙자는 기억의 회오리바람과 섬광이 그의 마음, 흐릿한 이미지, 잊혀진 감정을 침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매우 개인적이고 놀라운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고 당신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항상 말했어요. 홀란다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를 붙잡았습니다. 밝은 부엌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이 서로를 찾았고 둘 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과거로 뭉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소녀가 불렀던 이름인 카메론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자신이 다름 아닌 자신의 형제임을 밝힌 노숙자와 홀란다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비극과 신비로 얼룩진 이야기에 거의 믿을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7년 전 두 형제가 겨우 20세였을 때 둘 다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인디언 부족의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대학 견학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부족에서는 담요, 옷, 따뜻한 국물, 유료품 등을 나누어 주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공동체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쌍둥이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항상 자선 활동에 참여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목적지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접근하기 어려운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제 시간에 회전을 하지 못했고 타이어가 미끄러졌으며 버스는 제방에 떨어져 전복되었습니다. 몇몇 학생이 부상을 입었고 두 번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운전자와 카메론의 죽음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서 있던 채 통로를 걷다가 버스에서 튕겨져 나갔다. 소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가족들은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쌍둥이의 부모는 최소한 아들의 시신을 찾아 품위 있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재정을 소진하고 조사관을 고용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포기하고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홀란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형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느낌은 그 후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이 몰랐던 것은 사고 후 카메론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였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튕겨져 나가 숲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혼자였고 부상을 입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강을 따라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정체성도 상실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그는 결국 거리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가 다른 노숙자들과 합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들은 그를 그룹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기억 상실 상태를 깨닫고 그 소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그들은 그를 아무도 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타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이름이라도 생겼지. 그렇지, 꼬마야? 그리하여 토브는 음식과 구호품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방랑자로서 그 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애는 평소보다 겨울이 더 혹독했기 때문에 그의 거리 동료 중 많은 수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침마다 상실감을 겪는 것이 소년에게는 슬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를 여러 번 바꾼 타브는 그의 가족이 살았던 같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인지 우연인지 어느 순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설이 내린 그날 밤 추위에 떨던 그가 이미 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인 그때 그의 여동생 홀란다가 우연히 그를 찾아왔다. 이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발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는 오빠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진짜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타브에게, 아니 지금은 캐머런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가 잊었던 과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홀랜드가 쌍둥이 형제 카메론과 재회한 것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일이었습니다. 소녀가 준비한 따뜻한 수프를 즐기며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부재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7세인 캐머런은 그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과거의 조각들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홀랜드는 그들의 이름의 유래를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두 여행, 즉 네덜란드와 아프리카의 카메룬 여행에 대한 찬사로 그들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캐머런은 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조금 더 드러내면서 모든 세부 사항에 매료되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옷과 소지품을 수년 동안 보관해 두었어요. 라고 그 자매는 밝혔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은 감동적이고 의미가 넘쳤으며 안도감과 기쁨, 슬픔과 재생이 결합되어 두 형제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청년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있고 있던 삶을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이제 그 삶이 조금 더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홀랜더와 캐머런은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재회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실종된 아들을 본 부모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거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맙서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고 아버지는 충격과 행복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껴안았습니다. 재회는 많은 울음과 꼭 껴안고 사랑과 안도의 말을 나누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재회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카메론이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고 가족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과 집을 갖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할 때는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토브, 지금은 카메론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눈 속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외롭고 잊혀진 노숙자였던 그는 다시 한번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찾고 원했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집에 왔어. 그는 주변의 친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는 치료사와 함께 기억을 완전히 회복했고 그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머런은 간호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노숙자들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겨울에는 품위 있는 삶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여동생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가 된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구출된 것처럼 어둡고 추운 날에도 도움을 준 700명의 사람들, 700명의 생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앞에 놓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홀랜드, 그리고 그의 부모는 한때 끊어졌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고쳐지고 있는 유대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동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기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빅키스와 다음 흥미진진한 이야기까지. 이제 선택하여 계속 시청할 수 있는 2개의 동영상이 더 표시됩니다.